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는 거의 일주일째 기온이 90도를 넘나들고 밸리 지역은 최고 기온이 100도 웃돌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예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8월 17일 캐퍼 뉴스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이 긴급 절전 경보인 플렉스 알러트를 발동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베벌리 힐스의 유명 스테이크 레스토랑 앞에서 의문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치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보아 레이크 지역에서 마체티를 휘두르던 남성이 경찰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케온 패스 지역에서 오늘 브랑코 파이어가 발생해 이 지역이 급증한 교통 체증을 빚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공화당 내 반 트럼프 대표 인사인 리즈 체이니 의원이 어제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체이니 의원은 트럼프를 막기 위해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와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연봉이 무려 9,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캐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 소식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력 소요가 급증하자 전력 당국이 오늘 긴급 절전 경보 플렉스 알러트를 발동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연일 계속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이 오늘 주 저녁에 주민들의 긴급 절전을 요구하는 플렉스 알러트를 발동했습니다. 플렉스 알러트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발동해 오늘 밤 9시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독립전력 시스템 운영자인 CalISO는 주 저녁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에어컨디셔너 등 전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전기 공급 당국은 전기 사용자들의 에어컨인 경우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맞춰줄 것과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건조기 사용도 이 시간을 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뽑아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CalISO는 오늘 밤 9시까지 주 저녁에 전력 사용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알러트는 전력 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기록적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캐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명 식당들이 밀집한 베벌리 힐스 식당가에서 지난 15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격을 가한 개안은 도주에 잡지 못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고급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는 베버리힐스 식당가에서 의문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경 윌셔 블러바드 인근 100블럭 노스 캐논 드라이브에 위치한 유명 스테이크 레스토랑 누슬렛의 한 손님이 레스토랑 바로 앞에서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손님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바로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 길에 있는 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손님은 허리에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국 마크 스테인브로 국장은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베벌리힐스 지역에 추가 위협은 없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 남성을 노린 범행인지 묻지마 총격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을 쏜 괴한은 총격 직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스파르고와 월프강퍽 등 고급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식당가로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레이크 발보아 지역에서 대형 밀림도인 마체테를 휘두르던 남성이 경찰총에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셔먼웨이와 앤더솔 애버뉴의 한 초등학교 인접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마체테를 휘두르며 걷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체테를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다 결국 경찰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 샌버나디노 카운티 15번 프리웨이 인근 커혼 패스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글러트가 발동돼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습니다. 브론코 파이어로 이름 붙여진 오늘 화재는 20에이커를 불태우고 2시경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오늘 화재로 켄우드 지역 15번 프리웨이가 차단돼 교통 체증이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레이커스 팬들 많으시죠? 레이커스의 핵심 중 핵심인 레브론 제임스가 오늘 레이커스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연봉이 무려 9,710만 달러입니다. 이로써 레브론 제임스는 사상 최고 연봉 선수에 올랐습니다. 이 액수는 현재까지 최고 연봉이었던 브루클린 넷스의 케빈 듀란트 연봉을 앞선 것입니다. 2018년 레이커스에 복귀한 제임스는 통산 4번 NBA 챔피언, MVP, 18번의 올스타 플레이어에 올랐습니다. 네, 엔화 약세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이 1인당 GDP에서 조만간 한국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 스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달 24일자 경제지 도요 게이사이에 엔화 약세로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 충격의 사실이라는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급격한 엔화 약세가 진행된 결과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아져 미국의 반전리화가 됐다. 한미와의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숫자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실제로 가난해지고 일본 산업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2020년 자국 통화 기준의 1인당 GDP를 가지고 7일 중순 환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한일을 비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달러당 가격이 140엔까지 치솟을 경우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 1인당 GDP를 앞서게 됩니다. 현재 1달러를 원화 1316.35원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1,902달러입니다. 반면 일본은 1달러를 139엔으로 계산하면 32,010달러로 한국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140엔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약 2배였다고 노구치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지난해 12월 겐다이 비즈니스에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높아졌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쳤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반트럼프 대표 인사로 꼽히는 리즈 체이니 의원이 어제 공화당 경선에서 친트럼프 후보에 밀려 패했습니다. 하지만 체이니 의원은 트럼프를 막기 위해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제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한 체니 의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공화당 내 반트럼프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체니 의원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당내 하원 서열 3인자였으나 탄핵소추안 찬성 이후 축출됐습니다. 체니 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와이오밍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인 해리엇 헤이그먼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에 체니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화당 내에 여전히 공고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포스트 트럼프 노선 싸움에서 친트럼프 세력의 여전한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니 의원은 지난 2020년 경선에서는 73%의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해 트럼프 탄핵 소추안 찬성만 하지 않았다면 이번 경선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체니 의원은 그런 길로 가려면 나는 커다란 거짓말을 수용하고 포용하며 영속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선 조작설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체니 의원은 나는 트럼프가 계속 우리 공화당에 엄중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막기 위해서는 폭넓고 단합된 공화당, 민주당, 무당층의 전선이 필요하며 나는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병합에 이미 러시아로 편입시킨 크림반도에서 연일 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군의 특수작전이라며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고 러시아는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 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발 사건의 배후는 우크라이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오늘 우크라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 마이스키 마을 탄약고 그바레데이스크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최소 3차례 폭발의 배후는 우크라이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크림반도의 군사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9일에는 크림반도 서부 노보페도비리칸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일어나 러시아 전투기 7대가 훼손되고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16일에는 장코이 지역 마이스키 마을의 군부대 탄핵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변조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민간인 2명이 다치고 3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6일 크림반도 중부 그바레데이스코의 공군기지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차례 폭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으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크림반도를 겨냥한 특수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드미트리 베데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최근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 해상에서 바다의 토네이도로 불리는 거대 물기둥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보기 드문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 에메랄드 해안 일대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괴음과 함께 거대한 물 기동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16일 오전 7시경 팬핸들 에메랄드 해안가에서 발생한 이 거대 물 기동 현상은 물 기동이 바다에서 소용들이 치면서 상층부에서 거대한 회색 구름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에선 하늘을 찢어 놓은 듯한 번개가 쳤습니다. 기상청은 물 기동 현상이 목격된 직후 인근 지역에 특별한 해양 경보를 발령하고 수영과 보트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물 기동 현상은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에서 올 여름에만 5번째로 발생한 것입니다. 또 지난 5일 메릴랜드에서 발생했던 물 기동은 체서피크 반의 스미스 섬을 휩쓸면서 여러 채의 집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물 기동 현상은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와 하부의 더운 공기층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폭풍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물과 수증기로 형성된 물 기동은 하늘로 수백 미터까지 치솟으면서 바다의 토네이도를 불리기도 합니다. 카플라 셰리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일본 경제 석학의 분석을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일본의 경제 위기 때문이긴 하지만 77주년 광복절 주간에 듣게 된 한국의 일본 추월 소식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도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캐프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